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여러분,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이고요. 지금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3월 마지막 주 정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주도 다들 잘 지내셨죠? 이렇게 현금생활 영상을 촬영할 때면 인사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이 돼요. 늘 그랬듯 잘 지내셨죠? 너무 따분한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신박하고 영상이 조금 더 재미있을까 고민을 한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 집이 꽤나 지출이 많았습니다. 3월은 이제 생일도 두 건이나 있었고 핑계를 대보자면 그런데 그래도 외식이 제법 많았던 것 같아요. 생일을 제외하더라도 외식도 많았고 또 생활용품도 봄맞이라서 제가 여러 가지를 구입을 하고 아이들 옷도 구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젖저축에서도 많이 꺼내서 지출을 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예상치 못하게 이제 건강비도 오랜만에 지출이 되었고, 여튼 마지막 주 정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3월 마지막 주는 25일부터 31일까지 총 7일간의 지출입니다. 집밥 간식은 잔액이 8만원에서 1,000원, 1,700원이 나왔네요. 지출을 조금 자제를 하고 싶은데 뭐 딱히 산 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뭐 이마트몰하고 우유 딱히 뭘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평상시처럼 지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남은 잔액이 훨씬 적은 요즘입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서 야채, 과일은 지금 집에 배가 있긴 하네. 여튼 구입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지금 냉장고가 많이 텅텅 비었는데 4월로 넘어가서 장을 좀 더 꼼꼼하게 보도록 해야겠어요. 그리고 배달 외식도 두구두구두구 잔고가 왜 이렇게 1,000원짜리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2,000원, 2,300원입니다. 배달 외식도 남편이랑 저랑 짬뽕 짜장면도 먹으러 갔고 아이들이랑 오랜만에 햄버거도 먹었습니다. 정말 요즘 집밥이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요즘 또 고민이 많이 돼요. 장도 보기 싫고 집밥도 하기 싫고 또 외식도 하기 싫고 어떻게든 냉파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오늘 저녁도 어떻게 냉파를 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지만 그리고 생활비용은 예산 2만원에서 드디어 만원짜리가 나왔네요. 17,000원이 나왔습니다. 3,000원은 지출했는데 무엇을 지출했냐 하니까 아이들 양말 정리하는 거랑 양말 정리함 2개랑 1,000원은 뭐 샀지? 어쨌든 다이소에서 이것도 지출이 있었네요. 그리고 병원 약재 얘는 잔액이 1,000원이 나왔습니다. 얘도 1,000원이 남았네요. 오랜만에. 저희 딸이 교정을 했었는데 유지장치가 엿을 먹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치과에 가서 다시 붙이는 이제 진료와 치료를 받았는데 4만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할인되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1,000원을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9,000원인데 여기 예산이 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9,000원은 여기서 빼주고요. 3만원은 목젖저축 건강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 지출이 있었고요. 이번 주도 목젖 지출에서 꺼내 쓴 게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기타 예비비에서 매월 첫째 주에 10만원 넣어준 거에서 1,000원 1,000원짜리가 많습니다. 1,400원이 나왔네요. 더하기
1,400원. 이렇게 이번 주 정산이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달 정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잔액을 보니 23,400원이 저금통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금통 좀 가지고 올게요. 저금통에 동전 둘, 넷, 여섯, 여덟, 9개 1,400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1,400원. 지금 이제 반도 안 찼어요. 아직. 위에 살짝 그림자가 지는데 한 4분의 1 정도 동전이 찼습니다. 부지런히 동전도 모아주고요. 그럼 22,000원을 목젖저축에 다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을 꺼내 쓰고 22,000원을 채워주는. 지금 이제 남편 생일을 위해서 7월까지 모아야 되는 생일 저축에 1,000원짜리들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2, 3, 4, 5, 6, 7. 7,000원입니다. 생일 챌린지에 7,000원. 목표는 10만원입니다. 한 칸에 1,000원씩 해서 리본부터 모아주고 나중에 선물 상자도 모아주고 이렇게 7,000원을 넣어서 현재 8,000원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5월이죠. 이제 4월이니까 5월이면 한 달밖에 모아줄 기간이 남지 않았네요. 부지런히 모아줘야죠. 15,000원밖에 없어. 7,000원 빼니까 15,000원이네요. 최대한 지금 급한 게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다른 챌린지들은 이번 주에 저축을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000원을 일단 저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에 그러면 2칸. 5,000원은 어디에 해줄까요? 그리고 3월 이제 그 아파트 관리비에서 도시가스도 오버가 됐고 또 아파트 관리비도 연 평균 예산 18만원에서 만원 조금 넘게 오버가 돼서 여기서 3만원을 빼서 고정 지출에 같이 보태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드판에서 3만원을 지워주었고요. 보니까 전기세가 가습기를 좀 틀었더니 역시 가열식 가습기는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료로 조금 더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너도 잠깐 패스. 여름이 다가오지만 여름이 다가올 때 그때 좀 더 모아주고 외식하는 날도 요즘 외식 너무 많이 해서 패스. 건강도 3만원을 저희 딸 교정그걸로 빼서 쓰고 여기도 3칸을 제가 이렇게 스마일을 지어주었답니다. 5,000원 어디 넣어주죠? 그래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건강에 한 칸이라도 좀 채워줄게요. 이제 펜이 좀 수명이 다 됐나? 이렇게 채워주었습니다. 소액 목젖저축 끝이 났어요. 여튼 잔액으로 채우는 목젖저축이라서 그런지 잔액을 많이 남겨야 많이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이들 여름방학이 또 몇 달 있으면 7월에 여름방학이 있잖아요. 방학은 왜 이래 빨리 돌아오는지. 겨울방학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방학만 되면 제가 시작하는 방학 저축박스 오픈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저축박스에 채워줄 잔고가 없네요. 패스. 자, 그러면 이제 3월 마지막 주 부수입도 한번 알아볼게요. 부수입을 가지고 왔습니다. 쥐어짠해서 부수입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금융 수입이랑 앱테크 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금융 수입 7,000원은 이제 지역 화폐가 저희는 충전을 하면 7%를 더해서 충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10만원을 충전을 한다 하면은 93,000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이제 7,000원이 더해져서 이렇게 충전이 된답니다. 그래서 7,000원의 지역 화폐 수입이 있었고요. 그리고 17,000원은 15,000원은 돈나무 포인트가 제법 남편께 또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을 이제 맥도날드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외식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수입으로 잡고요. 2,000원은 카카오페이 포인트 수입입니다. 그래서 총 앱테크로 17,000원의 포인트 수입이 발생하였어요. 그러면 3월 다섯째 주에는 24,000원 수입입니다. 1년 저축에 이제 부수입으로만 모아주고 있는데 3월 마지막 주 기록해줄게요. 24,000원 기록해주었고요. 이제 현금을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현금이 많아가지고 먼저 30만원 합쳐서 통장에 파킹통장 넣어주었고요. 그럼 나머지 있는 현금을 다시 또 합쳐볼게요. 5,000원짜리들도 많고 만원짜리들도 있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그러면 일단 10만원 또 파킹 통장으로 들어가고요. 1, 2, 3, 4, 5, 6, 7, 8 18,000원은 여기 두도록 하겠습니다. 18,000원은 두고 이렇게 10만원 페이크머니로 바꿔줄게요. 지금 페이크머니에 10만원짜리가 다 떨어져서 5만원짜리 2개로 채워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파킹통장으로 1년 저축 파킹통장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기존에 들어있던 30만원과 그러면 41만 8천원이 저축이 되겠습니다. 3월은 41만 8천원. 그럼 마지막에 41만 8천원 맞죠? 41만 8천원이니까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41만 8천원 3월 부수입으로 저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얘도 약간 뒤집어 줄게요. 저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더 보기 좋죠? 그러면 이제 또 4월 시작이네요. 벌써 1년 저축도 12월, 1월, 2월, 3월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둑하게 현재 쌓여 있어요. 한번 중간 점검으로 파킹 통장에 있는 잔액도 여기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4월 한 달도 열심히 부수입을 모아서 저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싹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매주 부수입이 생긴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직업 하나로는 이제 수입으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고물가 저임금 시대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저도 저희 가족도 모두 다 서로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럼 이제 또 제가 해볼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4월을 맞이해야 하잖아요. 4월 첫째 주에 항상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고정 지출하고 변동 지출, 또 예산이 변동되는 건 없는지 늘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 달 일정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제 매주 나눠줄 때 그때 한 주 한 주 일정도 한번 알아본답니다. 근데 제가 살펴봤는데 4월에는 딱히 이벤트도 없고 뭐 가족 모임이라든지 연행사가 전혀 없더라고요. 3월에는 지금 지출이 많았지만 4월에는 조금 더 바짝 쪼여보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의 이 외식하고 싶고 집밥하기 싫은 이 게으름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벗어날 수 있게 저는 더 노력을 하고 바라봐야겠죠. 그러면 먼저 고정 지출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고정 지출에도 조금 변동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집 이제 고정 지출에 고정 생활비라고 하죠. 뭐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뭐 인터넷 통신요금 같은 거, 그리고 뭐 구독료나 렌탈료 이런 게 대부분 이제 고정 지출의 생활비인데 예산이 24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변동된 게 쿠팡을 제가 6개월을 그 K뱅크에서 이벤트로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게 끝이 나서 해지를 할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식재료 같은 경우도 쿠팡으로 구입을 많이 하는 편이고 쿠팡이 정말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지도 못하고 쿠팡 플레이도 이용을 잘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게 조금 변동사항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산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10,000원이 더 추가돼서 어쨌든 넉넉하게 25만 원으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25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또 아파트 관리비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제가 정해둔 그런 월 예산에서 요즘에 겨울이라서 그런지 몰라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데 그나마 봄이나 가을에는 조금 적게 나오는 편이니까 그리고 용돈에서는 변동사항 없이 4명 용돈으로 25만 원입니다.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보험이랑 연금저축도 변동 없이 그대로입니다. 한번 금액만 알아볼까요? 59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비로 제가 20만 원으로 인상을 했잖아요.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 더 추가해서 20만 원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둘째까지 방과후 수업 영어나 축구 교실을 수업을 들어서 더 추가로 하긴 했는데 아이들 그 우유급식이 올해부터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유급식 비용이 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문제집 구입 비용도 있고 해서 20만 원입니다. 그대로 변동 없이 20만 원으로 갈게요. 그리고 마지막 매월 70만 원씩 채워주고 있는 비정기 지출 똑같이 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월 첫째 주에는 현금으로 또 비정기 바인더에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현금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온 상태입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비정기 바인더에 넣을 때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바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고정비부터 1년 비정기 바인더입니다. 현재 뭐 플러스인 카테고리도 있고 마이너스인 카테고리도 있어서 금액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비상금입니다. 비상금에는 돛담배로 하나 4월 여기 체크해주면서 3만 원을 채워주면 돼요. 만원, 2만원, 3만원 3만원 채워주고 돛담배 색칠해주면 된답니다. 현재 8만 있고 이제 3만원이 들어가면은 18만 1,400원에 3만원 21만 1,400원이 되겠네요. 먼저 4월 체크해주고요. 금액을 변동해주면 됩니다. 여기 지우개 있었는데 21만 1,400원이 이제 여기 모였습니다. 경조사 비용은 선인장 한 개에 5만 원입니다. 현재 2,000원이 들어있네요. 진짜 2,000원 맞네. 그러면 5만 원 채워줄게요. 3월에 결혼 축의금이 낼 일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현재 2,000원밖에 들어있지 않네요. 5만 원 채워주고 4월 넣어주었다 체크. 그러면 52,000원이 되겠네요. 들어갔습니다. 다음 자동차 세금. 여기는 안 보여드리고 싶은데 마이너스 98만 7,900원이네요. 와우. 여튼 일단 채워주겠습니다.
20만원인데 여기서 20만원 차감해주면 되겠죠? 98만 7,900원에서 20만원 차감해주면 4월 갚아주었다. 얘도 이제 다 됐나보다. 그러면 78만 앞자리만 바꿔주도록 할게요. 70만원대가 되었네요. 또 3월에 자동차, 전에 타던 자동차 환경세를 납부를 여기서 또 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년 내내 갚아야 될 것 같은. 다음 부모님 명절에서도 스마일 하나에 30만원입니다. 4월 체크해주고요. 30만원을 넣어주면 26만 6,400원이었네요. 그러면 33,600원인데 34,000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로 34,000원. 34,000원 넣어줄게요. 3만 1, 2, 3, 4 34,000원. 또 마이너스가 된 어버이날이 다가오지만 열심히 또 모아줄게요. 그리고 기타 여가비에 10,000원입니다. 기타의 여가비는 말 그대로 저희 네 식구의 여가 비용은 아니고요. 혹시나 이제 뭐 모임비로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 모시고 여가를 어디를 가거나 할 때 부족할 때 그때를 위해서 뚜껑을 열어놔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11만 6,500원이네요. 펜이 다 돼간다. 그래 너도 오래오래 살았다. 지금 딱 1년 이제 현금 생활했으니까. 그다음 모임비까지 해주면 70만원이에요. 모임비는 이제 각 계좌로 이체를 해주고 있는데 체크해주고 이동만 해주면 됩니다. 11만원까지 합쳐서 각 카테고리 다 합치면 이제 월 70만원을 첫째 주에 이렇게 나눠서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연행사 이벤트 각 필요할 시 여기서 꺼내서 기록을 해주고 지출을 한답니다. 이제 제 영상을 1년 정도 현금 생활하는 영상을 보셨으면 이제 이 방식은 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4월 첫째 주 이제 한 주 예산을 채워야 되잖아요. 또 한 주를 또 살아가야 하니까 여기 로미뱅크에서 첫째 주 예산을 먼저 제가 현금으로 찾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매주 같은 예산이라서 이게 참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는 것 같아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만원 준비를 했고요. 원래라면 이제 여기에 첫째 주부터 다섯째 주까지 100만원을 나눠서 넣어줘야 하는데 계속 퇴근하는 길에 은행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아침에 바빠서 못 챙겨서 나가거나 깜빡해서 못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현금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을 여기 넣어서 이렇게 매주 채워줄 예정이에요. 그러면 4월 첫째 주에는 1일부터 6일까지 똑같이 지출을 할 거고요. 첫째 주에는 딱히 다른 이벤트는 없어서 이제 다시 습관 잡기로 집밥 열심히 해먹는 습관 잡기로 도전을 해보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밥 간식 예산은 늘 그랬듯 8만원입니다. 5, 6, 7, 8 8만원 채워줄게요. 그리고 배달 외식은 4만원. 생활 비용은 2만원. 그리고 병원 약재 만원. 그러고 보니까 기타 예비비 예산을 10만원을 준비를 못했네요.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에 여유 자금이 있는 게 10만원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첫째 주에 기타 예비비는 10만원을 채워준답니다. 이렇게 기타 예비비 10만원까지 하면 25만원을 채워주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남편 이제 그
통장으로 바로 교통비는 입금이 되기 때문에 교통비 15만원입니다. 지금 페이크머니가 10만원권이 없어가지고 5만원권을 땡겨 써야겠어요. 만원짜리 5개로. 만원짜리도 없어? 그래. (1, 2, 3, 4, 5) 15만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번 주 예산은 다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면 총 40만원이 첫째 주에 들어갔네요. 그러면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매주 15만원씩 이렇게 넣어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으로는 3월 결산 영상을 올라가겠네요. 이제 4월 첫째 주까지 이렇게 예산을 채우고 나면 딱 1년이 됩니다. 현금 생활 시작하고 영상도 같이 제작을 하고 저희 이제 현금 생활 방식을 알려드린 지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에 정말 현금 생활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생활들이 있었어요. 제일 큰 변화가 이제 절약을 해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여행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물론 현금 생활을 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 집에 차도 바꾸게 되었고, 아무튼 현금 생활로 더 절약을 하게 된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현금 생활로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저처럼 그런 걸 댓글로 또 알려주시면 열심히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2시가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를 하고요. 또 한 주 잘 지내고 4월 둘째 주 예산 채울 때 또 첫째 주 정산까지 하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잔액 많이 남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잔액 많이 남겨서 저의 영상 보면서 같이 정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3월 결산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